오버스테이 체류자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뉴욕시와 뉴저지, 코네티컷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남성이 한국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 시티의 한 주택에 2명의 강도가 난입해 반려견 2마리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차량 딜러십에 10여 명의 강도가 난입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연우입니다. 이민당국이 오버스테이, 즉 비자 기간이 초과된 체류자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콜로라도주 테러 용의자가 비자 기간을 초과한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해진 방침입니다. 한편 한인 불체자 상당수가 비자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인 커뮤니티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 기록 검토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 집행 실패로 비자 기간을 초과한 체류자들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합동작전에는 이민세관 단속국, 국경세관 보호국 등 관련 기관이 합동작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일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친이스라엘 행사 화염병 투척 사건의 용의자가 비자 기간을 초과한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볼도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인질 추모 행사장 부근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12명에게 화상 등을 입힌 용의자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먼은 2022년 8월 관광 등 단기 체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2023년 2월 비자가 만료됐습니다. 이민당국은 기관별로 오버스테이어를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곧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관들은 오버스테이어 수를 파악하기 위해 이민 기록을 보다 자세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ICE는 보다 강력한 집행 조치를 통해 비자 기한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체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인 불체자 상당수가 비자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인 커뮤니티에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버스테이 가능성이 큰 방문 비자 발급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좀 더 신중히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방문 비자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 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급행료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머스크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터뜨리자 머스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면 반박하며 사실상 정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의 극한 갈등에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날 대비 14%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들이 머스크의 최근 비판에 묻자 일론과 좋은 관계였지만 더 이상 잘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일론을 많이 도와줬다며 감세 법안 말고 차라리 나를 비판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비판한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와 최근의 인사 조치 등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진행 중인 시점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아니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정말 배은망덕하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자신이 법안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한 데 대해 거짓말이며 법안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으며 의회 의원들조차 읽어보지 못할 정도로 한밤중에 강행 통과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머스크는 역겹도록 부풀려진 군살 예산만 가득하다며 해당 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러운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공화당의 감세 법안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언했던 연방정부 구조조정 목표와 반대로 이 법안이 국가 부채를 확대하고 빚의 노예 상태로 몰고 갈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수치스럽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날 머스크는 보수 평론가 이언 마일스 청이 올린 트럼프는 탄핵돼야 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인용해 올리면서 예스라고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정치 결별을 넘어 트럼프에 대한 탄핵 지지까지 공개 표명한 것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폭락하며 종가 기준 시가총액에서 1,52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참모들이 두 사람 간 화해를 중재하기 위해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도록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코네티컷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엔 이번 주말 내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국지성 강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을 시작으로 뉴욕시와 뉴저지, 코네티컷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주말 내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 및 저녁 시간대에는 국지성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토요일부터 느리게 이동하는 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뉴욕시와 뉴저지 일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돌발성 홍수 피해가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잠시 날씨가 맑게 갤 것으로 보여 뉴욕시 푸에르토리코 퍼레이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또다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린 날이 이어지겠으며 이로 인해 저녁 무렵에는 또다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 소식으로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5도를 기록하겠고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한낮 기온 75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62도, 섭씨 16도로 나타나겠습니다. 흐린 날씨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저지주의 한 남성이 한국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공범들과 협조해 미국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사건은 미국 국토안보 수사부 경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조수사로 진행됐으며 뉴저지 연방검찰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청은 미들섹스 카운티 이슬린에 거주하는 64세 모하메드 라흐만이 전신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27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흐만은 켈텍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설탕 거래를 가장한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라흐만은 한국에 있는 공범들과 함께 약 60명의 피해자들에게 100만 달러 상당의 브라질산 설탕을 구매해 이윤을 남기고 되팔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라흐만 일당은 투자금의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제시해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은 실제로 설탕 구매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자금은 라흐만의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됐으며 그는 이를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조작해 실제 사용 내역을 숨기려 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연방법원은 라흐만에게 징역 27개월 외에도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139만 3,200달러를 배상하고 10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국세청 범죄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부가 공동 진행했으며 한국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협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한 주택에 2명의 강도가 난입해 반려견 2마리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퀸즈 일대 곳곳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현재 용의자 신원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10시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아파트에 2인조 강도가 침입해 약 1,700달러 상당인 프렌치 불독 2마리와 고가 옷가지 등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기가 후 집 앞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통해 강도가 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피해자는 아파트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했었다며 2인조 강도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용의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인조 강도는 주택 침입 약 3시간 전인 오후 3시 20분경 흰색 세단 차량을 타고 퀸즈 크레인 스트리트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27세 남성을 불러세워 권총을 꺼내 보이며 폭행한 뒤 피해 남성의 아이폰과 현금 $800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마운트 사이나이 퀸즈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시간 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31세 남성에게 접근해 폭행한 뒤 아이폰과 집 열쇠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2명을 쫓고 있으며 CCTV에 포착된 이들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밝은 피부색의 20대 남성으로 키는 약 5피트 8인치, 약 173cm로 범행 당시 그는 붉은색 시카고 불스 모자와 검은색 후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어두운 피부톤의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키는 약 6피트, 약 183cm로 회색 야구 모자에 회색 후디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차량 딜러십에서 10여 명의 강도가 난입해 차량을 훔치려 시도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총격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용의자 가운데 1명만 검거된 상황으로 경찰은 나머지 9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6시경 퀸즈 플러싱 프린스 스트리트와 33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차량 딜러십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명의 용의자들이 차량 판매점에 있던 고가의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훔쳐가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마주했고 이들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검은색 BMW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이후 이 차량이 브롱스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퀸즈 플러싱 사건 현장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폐쇄된 상태로 주요 도로가 차단됐으며 경찰은 증거 수집 등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파링턴 스트리트와 32 애비뉴 인근 골목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사건 발생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서도 수사관들은 증거 수집 등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 인근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상인은 새벽부터 거리에서 총격 소리가 들리고 10명의 강도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치안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에도 퀸즈 메인스트리트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수색을 위해 헬리콥터가 상공을 날아다녔다며 이번 주에도 강도무리와 경찰이 총격을 주고받으며 추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니 매우 불안하고 두렵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관은 없으며 용의자 가운데 총상을 입은 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병원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뉴욕시경이 약 2발의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체포된 상태로 나머지 9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추가됐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 생산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하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라크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 이라크 선수의 퇴장 속에 후반 김진규와 오현규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5승 3무로 선두를 지킨 한국은 마지막 10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땄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부 산하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토요일 21개 카운티 전체에서 무료 낚시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토요일 16세 이상은 낚시 면허증과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10회째로 낚시 청소년 챌린지의 일환으로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낚시를 장려하기 위해 후원되며 주 저녁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무료 낚시의 날에는 어린이 낚시 대회도 열립니다. 두 번째 행사는 10월 1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시사이드 하이츠 시 당국은 10대 청소년들의 무질서한 인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에는 여름방학 기간 중 보드워크를 일찍 폐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드워크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오후 10시에 폐쇄됩니다. 폐쇄 시간은 시사이드 하이츠의 18세 미만 통행금지 시간과 같습니다. 이 조치가 통과될 경우 내년 메모리얼 데이와 독립기념일 연휴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름 보드워크의 정상 운영 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정까지이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1시간 더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3일 동안 21명의 청소년을 포함한 73명이 체포됐고 3명이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